자, 반갑습니다. 음양오행의 이해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만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사주를 이 명조를 작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운도 구분을 해가지고 적어보는 과정을 한번 해봤죠. 대운은 어떻게 해요? 연의 천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순행역행으로 갈리는데 양남음녀는 순행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양남음녀. 자, 연의 천간이 양인 남자와 음인 여자는 대운이 순행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월주를 기준으로 만세력 오른쪽으로 적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음남양녀는 역행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의 천간이 음인 경우에, 그죠? 음인 경우에 남자는 음남양녀, 음인 남자는 역행, 어, 양인 음남양녀는 역행이니까 그죠? 죄송. 양인 여자는 역행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운의 순행과 역행은 연의 천간이 결정한다. 연의 천간이 양이면 이거는 뭡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양에 해당되는 거는요. 갑병 무경임. 그죠? 그 글자들에 해당되면 남자인 경우는 순행하고 여자인 경우는 역행한다. 자, 반대로 을정기신계가 잡히면 연의 천간이요. 그러면 남자인 경우는 역행, 여자인 경우는 순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요? 연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행은 그 다음 달을 오른쪽에 만세력이 오른쪽에 있는 월주를 적으면 되고요. 역행이라는 말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거꾸로 적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만세력을 가지고 명조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육친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에 관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칭이 처음부터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야 되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배운 상생상극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육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친 관계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지금 비견급제 식신상관만 적어놨는데 재성하고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 얘기 지금 안 하고요. 자, 육친이란 한번 봅시다. 사주에서 나, 그죠? 저 일간입니다, 그죠?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의 음양오행적 상생상극 관계를 의미한다. 자, 육친을 우리가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한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십신, 10개의 신 또는 10개의 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천간의 글자가 어디요?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일간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10개의 십천간 중에 하나를 자신의 일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글자들이 우리가 전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사주에서. 그러면 어, 갑이 갑을 본 경우, 갑이 을을 본 경우, 갑이 병을 본 경우 이런 식으로 쭉 10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을일간이라고 하면 을이 갑을 본 경우, 을이 을을 본 경우, 을이 병을 본 경우 쭉 내려가서 을이 개를 본 경우 이렇게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신, 10개의 별,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해서 각 글자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 있고 상생상극이 있잖아요.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육친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목이라면 그죠? 우리가 목과 목의 관계. 자,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오행으로만 얘기해놨지만 식간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목과 화의 관계, 목과 토의 관계, 목과 금의 관계. 그죠? 또 목과 수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글자와의 관계를 인사와 물상으로 구분지어서 현실 모습을 추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를 육친론이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먼저 상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상생의 개념은 자,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서로 이제 생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돌면서 그죠? 자, 그래서 목을 기준으로 보면 목이 생해주는 글자는 화, 그죠? 자, 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가 생해주는 글자는 토, 그죠? 자, 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토가 생해주는 글자는 검, 그죠? 자, 이거는 금이 생해주는 글자는 수, 수가 생해줄 글자는 목이지만, 그죠? 자, 또 목을 생해주는 글자도 있죠. 목을 생해주는 글자는 수, 수를 생해주는 글자는 금, 금을 생해주는 글자는 토, 토를 생해주는 글자는 화, 화를 생해주는 글자는 목. 자, 어, 내가 능동적으로 생해주는 거는 내 앞에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내 뒤에 있다, 그죠? 요 구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이렇게 익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생장화수장, 생장화수장이라고도 익히라고 그랬죠. 자, 생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목에 해당되죠, 그죠? 장은요, 화에 해당되고요. 어, 생장화, 변할 때 화의 의미죠. 그거는 토에 해당되고요. 거두어 들인다는 수의 의미는 금이고요. 이제 장 숨긴다 안에 저장한다는 의미는 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극까지 표시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거는 상생이고, 그죠? 여기 전부 상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글자는 전부 상극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상생은 우리가 이렇게 오행을 이렇게 둥글게 표시해 놓고 외부로 뺑뺑 도는 글자가 상생이고, 상극은 안에서 서로 극하는 화살표 모양을 보면 별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별표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목을 기준으로 했다고 치면, 그죠? 생은 내 양옆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생해주는 게 화고, 그죠? 이 목을 생해주는 애는 목 뒤에 있죠. 수가 됩니다. 그죠? 자, 목이 생해주는 글자는 목 앞에 이렇게 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내 앞뒤 바로 앞과 뒤가 생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자, 나의 두 칸 앞과 두 칸 뒤가 극의 관계가 됩니다. 자, 목이 극하는 애는 톤데, 그죠? 목이 극한다. 자, 목을 극한다 하면요 금입니다. 그죠? 두 칸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금극목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관계를 별표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면, 자, 목극토, 그죠? 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파헤치죠. 또 우리가 나무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나무로 만든 쟁기를 소에 달아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객토를 합니다. 그죠? 땅을 갈죠. 그죠? 갈아 엎을 때도 나무로 쓴다. 우리가 보통 이 자연의 물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의미로 목극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토극수입니다. 그죠? 토극수. 자, 이극자입니다. 그죠? 이긴다, 극한다. 토극수. 자, 우리 물의 흐름은, 그죠? 이 토가 막습니다. 그죠? 그 수로를 만들어낸 것도 토고, 그래서 토가 물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물기를 막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토극수다. 자, 그다음에 수극화가 됩니다. 그죠? 이 수극화는 뭡니까? 우리가 뭐 그냥 물상에서 얘기할 때는 불을 끄는 거는 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극하다. 자, 그다음 화극금이다. 이 화극금은요, 우리가 금을 쇠를 녹여 가지고 각종 도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극금의 모양을 가진다. 자, 금극목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죠? 금극목. 이 목은 우리가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각종 도구를 만들 때 그 다듬는 도구가 금이 된다. 이런 관계가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표현해 놓고 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자, 육친의 이름이 복잡해요. 그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자, 이렇게 상생의 관계인데, 자, 상급까지 같이 표현을 하면서 한자까지 같이 적어 볼게요. 자, 비견, 급제. 자, 비견은 이게 견줄비자인데, 그죠? 이건 어깨견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견준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자, 우리 이 글자들은 비견급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만났을 때 비견급제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음양을 구분을 하기는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갑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 갑이다. 자, 내가 갑이라고 치면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자꾸 자, 우리 갑이라고 자, 내가 갑이라고 하면 갑을 만났을 때 을을 만났을 때가 이렇게 비견과 급제예요. 자, 내 사주의 구조에서 일간이 갑일 때, 내 사주 다른 곳에서 갑이 있다 이러면 비견이 있다. 또 을이 있으면 급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견과 급제는 떤 의미입니까? 보세요. 어, 비견, 어깨를 나란히 했다. 뭐 친구들이라는 의미겠죠. 형제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자, 급제는요, 이 급탈할 급자의 재물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형제가 많으면 어, 음식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될 파이가 작아지는 거를 의미한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 재물을 겁탈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비견급제가 꼭 형제, 친구만이 아니고 나와 같은 동료도 되고 그죠? 경쟁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나중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어, 이 비견이라는 글자는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은 것. 자, 갑을 예를 들면 갑이 비견입니다. 급제는요,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를 급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비견은 갑이고, 그죠? 또 을의 비견은 을입니다. 그죠? 왜? 나하고 음양과 오행이 다 같은 거를 비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의 비견은 병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의 비견은 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글자, 나하고 일간이 똑같은 글자가 비견이다. 제일 쉽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무토의 비견은 무토다. 그죠? 또 기토의 비견은 기토다. 이렇게. 자, 경금의 비견은 경금이다. 자, 그럼 비견은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글자 모양이 똑같은 거를 비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음양 오행으로 구분을 하면 나하고 오행이 같고 자, 임수면 똑같은 임수. 그죠? 오행이 같고 자, 오행이 같다는 말은 임수하고 오행이 같은 거는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 중에 음양까지 같은 것 하면 임수는 양의 수고 개수는 음의 수이기 때문에 임수하고 똑같은 글자인 임수가 나랑 오행과 음양이 같은 글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비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급제는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있죠?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애를 급제라고 한다. 그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애를 급제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의 급제는 뭐가 됩니까? 을이 되겠죠. 을의 급제는요 갑이 됩니다. 나하고 음양은 다르고 오행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의 급제는요 정이 됩니다. 그죠? 정의 급제는요 병이 되겠죠. 자, 무토의 급제는요 기가 되고 기토의 급제는요 무가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여러분들이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애가 뭐가 된다고요? 자, 급제가 된다. 급제. 자,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급탈할 급자에다가 재물제자를 적어서 급제라고 한다. 자, 갑의 급제는 을의 급제는 갑,
병의 급제는 정. 자, 음량이 다른 같은 오행이죠. 자, 무토의 급제는 기, 기토의 급제는 무. 자, 경금의 급제는 그럼 뭐가 될까요? 신금이 되겠죠. 자, 신금의 급제는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 경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임수의 급제는 뭐가 될까요?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개수의 급제는 뭐가 될까요? 개수의 급제는 임수가 된다. 자, 아시겠죠? 자, 비경급제. 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 자, 기준이 얘라고 그랬죠, 그죠? 나하고 음양이 같은. 아까 제가 기준을 뭐로 잡았습니까? 갑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갑으로 아까. 자, 이 다른 거를 뭐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식신상관은요, 나한테서 기운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나한테서 기운이 나와 거기 때문에 내가 생해준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생해준 글자인데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같은 애를 식신, 음양이 다른 애를 상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편리하게 알기 위해서 음량이 같은 애는 앞에 적어놨고요. 음량이 다른 애는 이렇게 뒤에 적어놨어요. 음량이 같은 애는 여기, 음량이 다른 애는 뒤에, 음량이 같은 애는 여기, 음량이 다른 애는 뒤에, 음량이 같은 애는 앞에, 음량이 다른 애는 뒤에. 자, 음량이 같은 애는 위에, 음량이 다른 애는 밑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색깔도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지금 토가 좀 다르다 그죠?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갑목인데 갑목을 나라고 보면 갑목이 생해준 글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갑목이 생할 수 있는 글자는 우리가 목생화니까 그죠? 갑목이 생해주는 글자는 화, 병화, 정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갑목이 생한에는 병화와 정화가 되는데 그 병화, 정화 중에서 음양이 갑목과 같은 애는 어떤 글자입니까? 병화가 되겠죠. 예. 갑목과 음양이 다른 애는 정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목과 음양이 같은 병화가 식신이 되고 갑목과 음양이 다른 정화가 상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우리가 크게는 어떻게 해요? 갑목, 을목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생해준 글자. 이 나라는 거는 갑도 되고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되고 무토, 기, 경신, 인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서 음양이 같은 애는 식신, 음양이 다른 애는 상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생해준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이 표시, 이 표시가 생의 표시라고 했죠. 자, 이 표시는 극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식신상관은 내가 생한 글자다. 여기 비견급제가 나하고 음양이 같은 애들이잖아. 오행이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나하고 음량과 오행이 다 같은 애는 비견, 그죠?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른 애는 급제, 그죠? 자, 그럼 식신은요. 내가 생해준 글자입니다, 그죠? 내가 생해준 글자인데 음량이 같은 애는 식신. 상관은요. 내가 생해줬는데 음량이 다른 애를 상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자,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생해줬는데 하면 뭐가 됩니까? 병화, 정화가 있겠죠. 그죠? 병화, 정화가 내가 생해준 글자예요. 일간이 지금 갑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생해준 글자는 병화, 정화인데 나하고 음양이 같은 애는 뭐라고요? 식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식신입니까? 얘가 식신이 되고요. 왜? 얘는 양의 목이고 얘는 양의 화죠. 자, 정화는 음의 화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목생화를 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식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한테서 나온 기운은 식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음양까지 같은 애는 비견.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애는 급제.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견과 급제는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하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재물을 다퉈야 되는 관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식상은 어떻다고요? 식상은 내가 생해줬는데 음양이 같은 애는 식신. 내가 생해줬는데 음양이 다른 애는 상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일 경우에는 병화가 식신이 되고 정화가 상관이 되는데, 자, 다시 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을이야. 내가 을이면 얘는 을은 음의 목입니다. 그죠? 음의 목입니다. 음의 목인데, 자, 내가 생해주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병화하고 정화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양의 화고 얘는 음의 화다.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생해줬는데 나랑 음양이 같은 애는 식신. 그죠? 자, 내가 생해줬는데 목생화로 나랑 음양이 이렇게 다른 애는 뭐요? 상관. 자, 이렇게 되겠죠. 구분 가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차근차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갑을 했으니까 병정을 해볼까요? 자, 병화. 병화는 양의 화다. 그죠? 자, 얘가 생하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화니까 그죠? 화생토가 됩니다. 그죠? 토는 천간에 어떤 토 있습니까? 갑월병정 무기가 있죠. 자,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자, 무토는 양의 토고 그죠? 기토는 음의 토가 됩니다. 그죠? 나는요. 양의 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생해준 글자죠. 내가 생해준 글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식신과 상관이 있다. 식상 이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같은 글자는 비경과 급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생해준 글자는 식신과 상관인데, 자, 식신은 나하고 음양까지 같아야 돼요. 그죠? 상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다. 자, 내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기 병화. 그죠? 양의 화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해준 거는 무토기토가 되는데, 자, 나하고 음양까지 같은 무토가 뭐요? 식신. 나랑 음양이 다른 기토는요? 상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뒤집어서 자, 죄송. 뒤집어서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무너졌어요. 자, 뒤집어서 병화가 아니고 이제 정화. 내가 정화다. 자, 내가 정화라고 하면 나는 음의 화가 됩니다. 그죠? 음의 화. 자, 내가 생해주는 거는 화생토죠. 그죠? 자, 무토하고 기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정화, 음의 화기 때문에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나랑 음양이 같은 음의 토인 기토는 뭐가 된다고요? 식신이 되고, 그죠? 식신이 되고,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나랑 다른 글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죠. 이 무토는 뭐가 될까요? 나의 관계에서 내가 생해줬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상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넘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갑을 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토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죄송, 강아지가 오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무토를 가지고 보면, 자, 일간이 나인 무토입니다. 내가. 자, 무토. 자, 나는 그러면 양의 토가 된 거죠. 그죠? 양의 토. 내가 양의 토라는 말입니다. 일간에서. 자, 그러면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같은 애는 식신,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다른 애는 상관.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생해준 글자는 토가 생해준 글자는 뭡니까? 목화토금수 할 때 토금, 토생금. 그죠? 금이죠. 그죠? 자, 금인데 우리가 천간에는 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옥금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경신이 금이죠. 경금과 신금이 있다. 자, 경신이 있다. 자,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에요. 그죠? 자, 나는요, 양의 토인 무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같은 경금은 식신이 되고, 그죠? 자, 나랑 음양이 다른 신금은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상관이 된다. 되겠죠? 예,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내가 무토가 아니고 기토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토는 음의 토가 됩니다. 그죠? 음의 토인데 자 내가 생해줄 수 있는 글자는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다. 그죠? 신금은 양의 금이고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에요. 그죠? 나는 음의 토기 때문에 내가 생해줬는데 나랑 어, 음양이 같은 애는 신금이 되죠. 자, 신금은 뭐가 됩니까? 식신. 자, 나랑 음양이 다른 경금은 뭐가 됩니까? 경금은 상관. 이렇게 식신과 상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나를 기준으로 그죠? 내가 생해준 글자인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기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금 해봅시다. 내가 경금이에요. 내가 경금이라고 하면 나는 양의 금에 해당됩니다. 그죠? 양의 금에 해당된다. 자,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금생수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하니까 금수, 금생수가 되는데 천간에는 수가 뭐가 있습니까? 갑을병정 모기 경신 임계. 자, 임계가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수하고 계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양의 수고 어떤 게 음의 수일까요? 자, 임수가 양의 수고 계수가 음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인 경금, 나는 양의 금이니까 그죠? 내가 생해줬는데 나랑 음양이 같은 임수는 식신이 되고, 자, 내가 경금인데 내가 생해준 계수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금이다. 일간이 신금이더라.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신금날에 태어났다 하면 나는 음의 금에 해당되는 날짜에 태어났다. 그죠? 그런데 내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금이면 내가 생해준 글자 중에 음양이 같은 애는 식신, 음양이 다른 애는 상관 이렇게 됩니다. 자, 임수가 생해줄 수 있는 거는 금생수니까 수죠.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양의 수, 계수는 음의 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음의 금이기 때문에 내가 생해줬는데 음양이 같은 계수는 식신, 음양이 다른 임수는 상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되죠? 네.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계속 갑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아는 사람들은 지겨운데. 자, 다시 계속 더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천간은 갑월병정 모기경신 인계가 있습니다. 갑월병정 모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임계가 있는데 자, 개수가 자, 개수. 자, 이 갑을 이 목입니다. 그죠? 병정은 화고요. 자, 무기는 토입니다. 경신은 금이고요. 임계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갑의 비견은 갑의 급제는 이렇게 했죠. 자, 병의 비견은 병의 급제는 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비견과 급제는 뭐였습니까? 비견은 나하고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애를 비견. 급제는요,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애를 급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요. 식신은 내가 생해줬는데 나랑 음양이 같은 애를 식신. 상관은요, 내가 생해줬는데 나랑 음양이 다른 애를 상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 해볼게요. 자, 우리 신금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임수는 양의 수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해주는 거는 수생목을 생해주죠. 그죠? 수생목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목은 천간에 뭐가 있습니까?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죠?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입니다. 그죠?
자, 나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 임수를 나로 지금 상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해줬는데 음량이 같은 값은 그죠? 임수하고 음량이 같은 값은 뭐가 된다고요? 식신. 그죠? 내가 생해줬는데 내가 임수죠. 양의 수인 내가 생해줬는데 을목을 생했다. 그러면 나랑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생해줬는데 음량이 달라서 상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봤죠? 간목 을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목의 식신은 병화, 간목의 상관은 정화. 자, 을목의 식신은 정화, 을목의 상관은 병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탁탁 튀어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육친을 배우는 과정이다. 반복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비견이나 급제, 식신이나 상관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나 특징들을 또 익히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비견에서 식신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규칙이 있어요. 자, 앞에 전부 먼저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고, 자, 여기 편이 있고, 여기 정이 있고, 그죠? 자, 여기도 편이 있고, 여기 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편정으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재, 관, 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재는 뭡니까? 이게 재물할 때 재자고, 관은 벼슬 할 때 관입니다. 그죠? 인은요, 도장할 때 인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편재, 재물과 관련된 거. 편관, 벼슬이나 관은 직업과 관련된 거. 자, 편인은 도장입니다. 그죠? 도장, 이걸 문서하고 관계되고, 그죠? 학문하고도 관계된다. 종교하고도 관계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생해준 거니까, 나를 생해 뭔가와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나를 생해준 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생각하면 육친 관계에서는 인척 관계에서는 나를 생해주면 엄마, 그죠? 네, 엄마가 되겠다. 내가 생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친 관계에서는 여자인 경우에는 내가 생한 거는 자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자한테서 식신상관은 자식이 되고 남자든 여자든 인성은 뭐가 될까요? 엄마가 될 수 있다. 그죠? 나를 생해준 거니까. 그렇겠죠? 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구분을 하면서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엄마고 어떤 글자가 자식이고 어떤 글자가 돈이 되고 어떤 글자가 내 직업이고 이런 것들을 어, 쭉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비경과 급제, 식신과 상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경과 급제는 나하고 똑같은 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음양까지 같으면 비견이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면 급제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글자다. 이러면 형제, 친구, 동료, 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지만 나하고 서로 반대에 있다고 하면 경쟁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가 비견급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식신상관은 나한테서 나온 겁니다. 내가 생해준 거죠. 내한테서 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내한테서 나왔다고 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내한테서 나온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도 내한테서 나온 거고 내가 적는 글자도 내한테서 나온 거고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죠. 뭐 조각을 했다든지 그림을 그렸다든지 뭔가 조립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창작을 했다고 하면 그거 전부 나한테서 나온 거죠. 식신상관이 그런 걸 상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낳은 것 이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식도 되겠고 그죠? 내가 말한 것도 되니까 내가 흘린 땀도 되고 뭐 내가 뭐 대소변도 전부 다 식신상관에 표현시킬 수가 있죠. 내한테서 나온 건 모든 것. 그죠? 자, 그러면 식신상관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내한테서 나온 건데 나랑 음양이 같으면 식신, 나랑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인 경우에 식신은 갑이 목이니까 양의 목이니까 목생화를 하면 병화 정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갑목이 양의 목이니까 같은 양에 해당되는 화는 병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 식신을 만난 거다. 이렇게 되는. 갑목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 상관을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를 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이제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재성은 편재 정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편 치우쳤다. 그죠? 치우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양인데 같이 양을 봤으면 이게 치우친 거예요. 그죠? 내가 음인데 같이 음을 보면 이거 치우친 거죠. 이게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편이라고 씁니다. 전부 똑같아요. 편. 그죠? 자, 또 한편 내가 양인데 음을 봤다든지 내가 음인데 양을 봤다는 거는 조화를 이룬 거죠. 자, 이거는 전부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죠? 이렇게 정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생극 관계만 알면 되죠. 내가 극했는데 음량이 같으면 편재, 음량이 다르면 정재. 자, 나를 극했는데 음량이 같으면 편관, 음량이 다르면 정관. 그죠? 자, 나를 생해줬는데 음량이 같으면 편인, 음량이 다르면 정인. 이런 관계가 그냥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편제. 자, 편제는 편제 정제는 뭐라고요? 내가 극했는데 음량이 같으면 편제, 내가 극했는데 음량이 다르면 정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음, 자, 아까 우리가 재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극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기억했어요. 여기 비경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의 관계고 그죠? 여기는 극의 관계, 극의 관계, 극의 관계, 극의 관계, 극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메뉴에 이렇게 가운데 이걸 나로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음량과 오행이 같은 거는 비견,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른 거는 급제, 그죠? 내가 생해 주는 건데 음량이 같은 거는 식신, 내가 생해 주는 건데 음량이 다른 거는 상관. 자, 내가 극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극하는 건데 음량이 같은 거는 편제, 음량이 다른 거는 정제. 자, 내가 극한다. 극하니까 내가 이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 명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 묻어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극한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남자한테 있어서는 여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성 이러면 아까 재가 있었죠. 재물할 때 재자니까 돈도 돼요. 그죠? 재물 말 그대로 재물도 되는데 여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돈 주고 고용하는 이런 종업원, 부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갑이다. 그죠? 갑이면 내가 극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나는 목이죠. 그죠? 목인데 내가 극하는 거는 목극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토인데 나는 갑이니까 무슨 목입니까? 양의 목입니다. 그죠? 토는 무슨 토가 있습니까? 무토하고 기토가 있죠. 그죠?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죠? 자, 내가 양의 목이기 때문에 나랑 음양이 같은 이 무토는 치우쳐 있죠. 같이 양양으로. 그래서 무토가 편제가 돼요. 누구한테?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가 편제다. 자, 나는 양인데 요 음에 해당되는 기토는 음, 서로 조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발을 정자를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 입장,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무토는 편제가 되고 기토는 정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을목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을목은 음의 목이기 때문에 그죠? 기토가 편제가 되고 무토는 정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가 편제, 기토가 정제. 자, 을목 입장에서는요, 기토가 편제, 무토가 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병화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병화 입장에서는 이 병화는 화입니다. 그죠? 화가 생하는 거는 토인데 그죠? 화가 극하는 거는 뭡니까? 금이죠. 금.
그래서 화극, 금 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죠?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는 양의 화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본 거는 편제를 본 거고 병화가 신금을 본 거는 정제를 본 거예요. 자, 편제와 정제 구분하시겠습니까? 편은 치우쳐 있다. 치우칠 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 양양으로 치우쳤든지 음음으로 치우쳤든지 치우쳐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거는 재성이다. 예, 그래서 병화가 금을 극하니까 화극금 하니까 병화 입장 일간이 병화라고 하면 편제를 본 거죠. 자, 병화가 신금을 극하는 거는 양의 화대 음의 금이 되니까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입장을 또 바꿔가지고 내가 병화가 아니고 정화다 이러면 또 달라지죠. 정화의 입장은 음의 화기 때문에 그죠? 음이 음을 본 게 편제가 되고 음이 양을 보면 또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되는 경금, 신금 중에 정화가 신금을 보면 편제를 본 게 되고 그죠? 자, 정화가 경금을 보면 어, 정제를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형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벌병정 무토를 한번 볼게요. 자, 무토는 양의 토입니다. 그죠? 자, 내가 극할 수 있는 거는 토극, 수 이렇게 되죠. 토는 물의 흐름을 막는다. 그죠? 토극, 수다. 그러면 수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임수는 양의 수에 해당되고 개수는 음의 수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토극수 하는 거는 무토 입장에서 재성을 만난 거예요. 그죠? 내가 극하는 걸 만난 거죠. 그래서 무토는 양의 토기 때문에 양의 수에 해당되는 임수. 자,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편제를 만난 게 되고요. 자,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음양이 서로 다르죠. 무토는 양의 토, 개수는 음의 수 이렇게 되니까 정제를 만난 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편과 정은 편은 치우쳐 있고 정은 올바른 거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거를 정이라고 하고 음양이 조화를 못 이룬 거는 편이라고 한다. 자, 자, 내가 그럼 이제 기토로 바뀌었다 생각합시다. 기토는 음의 토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토의 편제는 뭐가 될까요? 기토의 편제는 기토는 토니까 극하는 거는 수입니다. 그죠? 그 수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음의 수에 해당되는 왜? 일간이 음이니까 그죠? 같이 음에 해당되는 개수가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토가 양의 수인 임수를 만나게 되면 정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근데 이 따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안 따지고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탁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무기까지 했으니까 자, 이제는 경신을 해봅시다. 내가 경금이다. 일간이 경금이다. 자, 양의 금에 해당되는 게 경금입니다. 그죠? 자, 이 금이 극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목이죠, 목. 목이 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의 재성은 내가 극하는 목이 됩니다. 그죠? 자,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간목은 양의 목이 되고 을목은 음의 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인 양의 금이 극하는 양의 토에 해당되는 간목이 편제가 되고요. 을목은 음의 목이 되니까 정제가 되겠죠. 자, 간목의 편제는 경금의 편제는 간목, 경금의 정제는 을목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간이 신금이다. 자, 신금은 음의 금에 해당됩니다. 그죠? 음의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성은 어떤 게 재성이 됩니까? 일간이 음의 금이기 때문에 재성은 목이 재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일간인 내가 음이기 때문에 음에 해당되는 을목이 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간이 음의 금인 신금이기 때문에 이 양의 목인 간목은 정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규칙을 발견하셨나요?
자,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뭐 나를 생해주고 나를 극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음량이 같고 다름에 따라서 편과 정으로 나뉘는 그런 규칙성이 나오거든요. 자, 아까 식신하고 비견만 그 위치가 우리가 편 편정을 안 넣고 그죠? 재관인에서만 편정을 놓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구분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전부 편이 들어가 있고 그죠? 예, 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이 들어가 있고 여기 편정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음, 바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여기 좀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잘못 전체를 지워 버릴 수. 자, 그렇게 편제와 정제,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의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재성을 하고 있는데 재성은 뭐였습니까? 내가 극하는 글자죠. 그런데 편은 음량이 같고 정은 음량이 다르다. 요 규칙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철시키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죠? 자, 임수 저 경금 신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임수다. 내가 양의 수인 임수다. 그러면 수의 재성은 뭐가 됩니까? 화가 되죠. 수극화 되니까. 자, 화는 병화, 정화가 있습니다. 그죠? 병화,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의 화, 정화는 음의 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내가 편제를 본다고 하면 음양이 같은 병화가 편제가 되고요. 자, 내가 임수예요. 임수인데 정제를 봤다 하면 음양이 다른 정화를 본 게 정제를 본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바꿔서 이제 개수를 가지고 다시 보면 개수는 내가 음의 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가 편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화를 본 거고요. 자, 개수가 그다음에 정제를 보았다고 하면 양의 화인 이렇게 병화를 보게 되면 정제를 본 게 되죠. 자, 개수가 편제를 봤다는 말은 정화를 본 거고 개수가 정제를 보았다 하면 병화를 본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제와 정제 이 둘을 합쳐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별성자를 씁니다. 그죠? 예, 재성 이렇게 어, 재성을 보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글자를 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의 재성은 목극 토하니까 토가 재성이 되고 그죠? 화의 재성은 화극 금 하니까 금이 재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토의 재성은요. 토극 수 하니까 수가 재성이 되고요. 금 입장에서는 재성은 뭡니까? 금극 목 하니까 목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수일간이다 하면 재성은요, 화가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재성을 구분을 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관성을 해야 되겠죠. 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쪽은 내가 됩니다. 내가 능동이 되고요. 이쪽은요, 나를 하면서 수동이 돼요. 나를.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생해 주는 글자 맞죠? 내가 극하는 글자 맞죠? 자, 여기서는요. 나를 극하는 글자가 되고요. 여기서는요. 나를 생해 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맨 위에 이제 이렇게 나를 놓고 양쪽으로 두 개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은 내가 생하고 극하는 것, 왼쪽은 나를 생하고 극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글자죠.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극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규제를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규제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규칙. 그죠? 내가 어디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든지 뭐 뭔가 벼슬을 했다든지 이런 전부 조직에 들어간 거죠. 어떤 조직 체계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규칙을 내가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가 관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이 있다는 말은 내가 조직 생활에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내가 그렇게 뭔가 지켜야 될 규칙을 내 사주 자체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런 것들을 잘 규칙을 준수하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 있다는 의미는 내가 조직에 적합한 사주인가,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주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다. 자, 이 관성은 나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녀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일부 종사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뭐가 됩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자가 됩니다. 자, 뒤집어 이 얘기를 하면 나를 극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남자니까 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극하는 게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재성이 여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관성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인 이렇게 잘 외우고 이 재관인은 편정으로 나뉜다 하는 것도 잘 익히고 자, 이 그림 자체를 눈에 이렇게 딱 찍어 버려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